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내는 작가 유길문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책은 클림트입니다. 네. 클림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작가님은 전원경 작가님이신데 예술 비평 및 경영 쪽에 그쪽을 전공하셨네요.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 쪽에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유럽의 어떤 문화와 예술, 그 다음에 역사 어떤 그런 사이에 어떤 관계를 탐구하는 이런 쪽의 책을 여러 권 저술하신 분이시고, 실제로 이제 그 오스트리아 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탐방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쓰신 책인데, 네. 책 속에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 혹시 클림트 하면 떠오르는 그림 생각나시나요? 네. 아마도 이제 뭐 여기 책 속에도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 그림을 가장 많이 떠올릴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그림 뭐냐면 이제 클림트의 키스, 네, 키스 이제 보이시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혁신적인 걸작이라고도 하고 어느 누구와도 닮지 않은 어떤 그런 개성을 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클림트가 키스와 같은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영원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미술 쪽이 어떻게 보면 대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동인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책 속에 보면 이 책 속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책을 막 읽다가 정독하다가 딱 최고의 한 문장을, 제가 이 책 속의 최고의 한 문장을 딱 한번 꼽으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책 속에, 이 클림트라는 책 속에 최고의 한 문장, 그게 뭐냐면 페이지 219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고요함은 질문을 줄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질문을 갖고 있는 이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법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뭔가 고요함은 질문을 줄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질문을 갖고 있는 이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법이다. 뭔가 마음속에 질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고요함을 만약에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예를 들면 그것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다. 이것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책 속의 이 내용이 너무나도 훅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클림트가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대작가잖아요. 그 대화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클림트의 비밀이 뭘까? 어떻게 보면 변화도 CEO나 리더들, 그리고 이런 기업가들, 창조 이런 쪽에 관련돼갖고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변화를 100%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성장도 한 200% 하고, 그 다음에 성과도 한 300%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인들을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클림트 속에 그 답이, 비밀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클림트의 비밀의 첫 번째는 아트하우스다, 아트하우스. 클림트는 1년에 한 2달 정도를, 거의 한 16년 정도를요, 원래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거주를 했는데,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참 이제 시골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교통도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년에 2달 정도는 거기 가서 이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 혹시 모네 하면 지베르니 정원 생각나시죠? 그리고 세잔 하면 생투 빅터르 산, 그리고 클림트 하면 아트하우스, 네,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 아트하우스에 가가지고 이 화가는, 클림트는 거기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호수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그게, 직접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이 색감만 보고도 너무, 예를 들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색깔이, 예를 들면 호수의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여주면, 여기도 꼭 그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림을 이렇게 탁탁탁탁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색감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하면 이렇게 호수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에 하여튼 2달 정도를 매년 가가지고 거기서 영감을 얻고, 그리고 어떤 마음의 어떤 그런 상처 같은 거, 이런 것도 치유도 하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그런
그 예술의 어떤 그런 영감을 여기서 얻었다고 해요.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 이쪽에 관련돼 가지고 그림도 한 자연 쪽에 관련 그림을 한 50점 정도 계속 읽으면 거기서요 영감도 얻고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클림트의 가장 영감의 원천은 아터 호수였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호수 아니면 이런 뭐 산 아니면 이런 쪽에 해가지고 뭔가 나에게 영감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가는 곳이 있나요? 한번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클림트 하면 제가 이제 자서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클림트는 항상 책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책에서 영감을 또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뭐 단테의 신곡이나 아니면 괴테의 파우스트 이런 어떤 그리고 페트라르카 이런 그런 고전 작품을 또 즐겨 읽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야나 아니면 뭐 세잔, 드가의 어떤 그런 화집도 즐겨보고 그 다음에 일본 미술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본 미술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생물학에 또 깊이 있는 또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윈의 진화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관련된 책들도 이렇게 섭렵한 걸로 이렇게 책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특별한 것은 뭐냐면 니체의 철학서적을 탐독을 하면서 도대체 아름다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고 아름다움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내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기존의 어떤 작업 스타일을 파격적으로 이렇게 변신을 시도하고 바꾸는 그런 시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림 속에 이렇게 뭔가 투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92페이지 나오거든요. 92페이지. 이런 어떤 특별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그림. 이렇게. 철학이라는 그런 그림인데 여기 보면 뭐 천장화 3부작 중에 어떤 철학 뭐 3부작인데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이 철학에 관련된 것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래 이제 이것에 대한 에피소드는 빈대학에서 열면 뭔가 아름답고 웅장한 작품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막 뜻밖의 이런 그림이 선보여가지고 이제 일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난할 때 이제 이 클림트가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런 식의 소란에 개인적으로 대답할 시간이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 천장화를 완성한 후에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일이 설명하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이 말 하나만은 하고 싶다. 내게 중요한 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그림을 좋아하는가가 하는 문제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 천장화 스케치에 대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름대로 사람들이 열면 클림트는 철학도 없고 열면 지식도 없고 그렇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열면 클림트는 열면 철학 쪽에 니체 철학이랄지 아니면 다른 쪽에 관련돼 가지고도 열면 책을 많이 섭렵을 하고 또 열면 독파를 하고 열면 이제 그렇게 했던 걸.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그런 화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가 이제 아토우스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책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행을 원래 이제 클림트가 여행을 좋아한 건 아니거든요. 프랑스도 가고 그 다음에 영국도 갔는데 별로 이제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항상 매년에 열면 그 아토수만 이렇게 갈 정도로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화가였는데 이탈리아 열면 나벤나를 한 두세 번 가는 그런 내용이 책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탈리아의 그 나벤나를 간 게 이 클림트에게는 특별한 어떤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되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런 영감을 얻느냐면 산비탈레 성당이라는 그런 데인데 여기 이제 페이지 125페이지 나오는데 이 성당에 가서 이쪽에 그 어떤 그런 그 장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보이시죠? 이렇게 보면 나벤나 산비탈레 성당인데 이게 찬란한 어떤 황금빛 공간.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클림트가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만난 것은 어떤 그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의 어떤 거장들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 클림트는 어떻게 보면 더 먼 과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했던 어떤 그런 모자이크,
어떤 그런 평면 있잖아요. 평면과 어떤 장식 쪽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읽으면 깜짝 놀란 거예요. 가지고 이것에 관련된 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페이지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런 거예요. 뭐냐면 클림트는 라벤나를 2번 방문했다. 그는 이 신비롭고도 경건한 지상의 천국, 머나먼 과거의 장인들이 구축한 천국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클림트는 이 모자이크들이 주는 경건한 단순함에 완전히 압도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화가는 시공간이 영원히 정리된 듯한 평면성과 장식성이 극도로 강조된 천국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아름다움의 원형을 발견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열면 그 라벤나에서 그 건축물을 보고 그 성당을 보고 한 것이 새롭게 읽는 뭔가를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클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클림트가 가장 존경했던 예술가, 그리고 클래식 음악의 어떻게 보면 혁명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알면 어떻게 보면 베토벤이잖아요. 베토벤. 근데 이제 베토벤의 어떤 면을 그렇게 좋아했냐면 베토벤이 어떻게 보면 귀가 완전히 멀고 먼 상태에서도 교향악을 막 이렇게 완성하고 그러잖아요. 뭐 합창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거, 9번 합창이나 이런 걸.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예를 들면 이 클림트한테는 존경의 대상이 됐던 것 같아요. 가지고 항상 그 베토벤을 열면 존경하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음악에 대해서 열면 심취하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베토벤 어떤 프리즈라는 어떤 작품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것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페이지 110페이지 보면 이 작품이에요. 베토벤의 프리즈 작품인데 이 작품에 해가지고 이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여기서 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그러면 클림트의 이제 이 내용들을 읽면 쭉 다시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클림트는 읽면 항상 정기적으로 아터 호수를 매년 2달 정도 열면 정기적으로 계속 거기를 가서 이렇게 뭔가 쉼을 하고 뭔가 힐링을 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그다음에 그 영감을 발견하고, 그리고 책을 또 읽으면 철학 서적, 그다음에 뭐 생물학,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일본 뭐 어떤 그런 작품들, 그다음에 고전 작품들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뭔가를 영감을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획기적인 어떤 그런 전환점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클래식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거기서 또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클림트의 영감의 원천은 딱 4가지다. 첫 번째는 아토우수, 그다음에 2번째는 책, 뭐 철학이나 아니면 고전 뭐 이런 등등, 그다음에 책, 그다음에 3번째는 일면 여행, 이탈리아 라벤나 여행, 그다음에 4번째는 클래식 일면 베토벤을 존경하고. 자, 여러분 혹시 클림트 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